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들무의 상남자죠. 이분은 정말 남자다움의 끝판왕입니다. 바로 익명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익명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익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지역계단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려고 오, 지역교당. 아파트 소장님하고 만나갖고 얘기 좀 하고 오느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또 지역과 어느 건물이 이야기에 등장을 했던 익명님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이요! 자, 이번에 할 얘기는 아파트 관련입니다.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지만은 아파트 겉은 멀쩡한데 특정 호수에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 미쳐요,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고 최하는 정신병원, 중간은 교도소, 최악은 사망. 이거는 아마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하는 순간 그 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좀 파워가 세신 분들이거든요. 왜?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멤버들이 싹 갈렸어요. 그래서 막 말해도 된다 이래갖고 그래도 아파트 이름을 제가 오픈을 못합니다. 했다는 저도 이제 작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아파트는 강남에 있습니다. 야구야, 예. 강남에 있는 곳인데 서울에 있는 뭐 A 이런 업체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세요. 직원들이 기피하는 곳이 이곳은. 제가 현재 서울에 와 있거든요. 오늘 소아임하고 밥 한 끼 하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강남 쪽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아파트, 좀 고급 아파트. 지금은 뭐 집값이 그래 세지는 않던데 이 아파트를 제가 최초에 들어갔던 때가 보안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외지로 나가면 출장 수당까지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컸어요. 그리고 저는 위치도 몰라서 사실은 서울이라는 거 얘기만 듣고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3개월짜리 업무를 하러 간 거가 있는데 단순합니다. 그냥 아파트 순찰, 입주민인가 외부인을 경계, 망년행위, 그리고 뭐 도둑놈들 잡는 것도 있고. 네. 올라가서 딱 갔는데 솔직히 제가 강남 같은 데를 안 가요. 사람 많이를 좀 붐빈 데를 싫어하다 보니까 딱 갔는데 와 아파트 멋지네. 역시 돈 많은 데는 다르네. 예. 감탄을 했죠. 감탄을 했는데 같이 오신 분이 얼굴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같이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몇 년 더 일을 하신 분이고 지금은 과장 직급인데 이분이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같은 아파트라도 가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버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라와서 그 아파트 입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 낯빛이 어두워져요. 왜냐면 몇 년을 봤으니까 얼굴만 보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아파트가 겉만 이랬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그래서 잠깐 물어봤죠. 낯빛이 어두운 걸 보니까 또 그때 개떡 같은 데 넣었는데 그래 어쩐지 페이가 세더라 그래. 항상 하는 얘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때 당시에 한 달 급여가 보통 일반 보안직급은 한 190 세금 다 떼고 오. 이 얘기하면 아마 연도를 대충 다 파악을 하실 겁니다. 예. 195, 193 나올 때 대충. 근데 그때 한 달 급여가 추가 수당까지 포함해서 39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월에 390만 원. 그리고 3개월 하는 조건이었죠. 예. 그리고 숙식까지 다 해준다는 조건. 대신 이게 웃긴 건 그 아파트에서 내가 나가질 못해. 원론적인 건. 그래, 이제 올라가서 이 보안요원분들이 대부분 다 타지분들이 많더라고. 오.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들어온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사는데, 여기는 보안의 무덤이라서. 그분이 그래 얘기를 합니다. 왜 보안의 무덤인지 아니까? 온갖 핵의 망측한 일이 특정 호수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면 뭐, 내 몸에 위해가 가는 일은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기점을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머리 아프네. 근데 손 떼고 나오기가 애매한 게 페이가 세니까 그만큼 뭐 힘든 일이겠지. 네. 대신 여기는 보안들한테 뭐 친절이나 이런 말 절대 안 돼. 그냥 외부인들 들어오는 것만 잘 막으면 돼. 이런 걸 취재하려는 기자분들도 자주 온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얼굴 다 찍어놨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네. 아니면 아파트 직급 들으신다.
항상 그놈이 하는 말 집값 떨어진다. 첫날부터 제가 이제 정문에 가서 경기를 했어요. 그럼 익혀야 되니까. 그 리스트를 보고 딱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엄청 지나가더라고, 확실히. 좀 비싼 동네다 보니까. 근데 딱 때마침 그때 한 명이 아파트 옆으로 싹 들어가려. 원래. 내가 뛰어가서 잡았지. 아저씨 뭔데요? 원래 들어갑니까? 뭐 돼지 있어요? 하면서. 아저씨 여기 처음 오셨는 거야. 아니 처음 알고 나발이고 이 정문은 외부인은 못 들어온다. 외부인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가라. 상관없으면. 난 그런 호락호락한 인간 아니니까. 초보라고 우습게 보면 안 좋을 거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지였어요. 이제 신분증 꺼내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기자야. 근데 이분이 뭐 방송국 지금은 어디 기자가 아니고 뭐 PC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연락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저씨 여기 뭐 알고 들어와서 이런 거. 예. 근데 그 얘기 하려 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아저씨랑 얘기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다니까. 나보고 뭐 알고 들어와서 할까? 돈 많이 준다니까 왔지요 뭐. 뭐 별거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막 돈 벌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괜히 내 돈 버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십시오. 그래 첫날은 끝났어요. 끝나고 와서 이제 아파트 순찰을 돌러 가는데 지상을 먼저 돌지 말라더라고. 지상은 가지 말아요. 김비초소랑 지하 입구만 가라. 네. 궁금하잖아요. 보통 아파트 가면 지상부터 돌러 가는데 왜냐면 불 끄고 켜고 다 해야 돼. 예. 근데 지상을 가지 말아야 돼. 아니 그럼 불은 누가 켜는데요? 아 여기 다 시간 되면 자동으로 켜져요 하면서. 이야 역시 비싼 아파트 다르네. 부산에는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도 그런 건 안 하는데. 내가 근데 지상에도 뭐 외부인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는 전문팀이 따로 있대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 시설 관리 팀도 있고 이 지상에 사람들 들어오는 거 다 체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는 노장들이죠. 그래 자기가 모르는 얼굴이 딱 들어온다면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지하 1층을 가서 순찰을 한 바퀴 도는데 희한하게 이 아파트에 장의차가 좀 많아요. 뭐지? 웬 장의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의사분들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시신 옮겨가는 차 있죠. 오. 일반 병원이나 아니면 뭐 경찰 관련일 수 있는데 공업할 맛은 아니에요. 장의 차량이 엄청 많아요. 열 몇 대 정도 봤어요 제가 지하 돌면서. 근데 내가 이제 순찰 돌 때는 위치 파악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없죠. 지하 층을 내려가는데 장례식장용 리무진이 있죠. 큰 거 주차장 6개씩 잡아놓고 있더라고. 와, 이 장의차 아이가 아무튼 내가 들으라고 옆에 사람. 장의차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는 겁니다. 예, 많이 봤어요. 아까 위에도 보니까 이제 말이 텄으니까 위에도 장의차 있고 여기도 장의차 있고 이 아파트 뭐 장의사들 집합소입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괜히 알고 해봐야 일할 때 안 좋다면서. 그래 이제 지하 2층을 딱 내려. 예. 보통 우리가 어느 아파트를 가도 지하는 항상 24시간 풀로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법규 때문에. 근데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3층 꺼져 있어 불이 완전히. 오. 끄면 안 되거든요, 법대로 하자. 근데 지하 1층까지만 불이 켜져 있고 2층, 3층은 꺼져 있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후라시를 들고 내려가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후라시를 들고 내려가라. 내가 에이 막 비싸니 닥치고 해야지. 이제 두 명이니까 안 겁나잖아요. 각자 후라시 한 개 들고 우선 어디 뭐 수색 나가는 것처럼 앞 뒤로 후라시를 대고 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검은색 차량들만 쫙 깔려 있어. 다색 차량이 없어. 완전 검은색밖에 없어. 전부 다. 와, 이 뭐고 이거? 차에 무덤이가 하면서. 그냥 아파트 지하층이 아니고 무덤이네. 무덤이랬거든. 왜냐면 일반적인 아파트 가면 다양한 색깔이 아닙니까? 차들이.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오롯이 검은색 차. 지하 1층은 봐줄만 했는데 2, 3층은 안 그래. 그리고 보통 아파트 시설 설비나 이런 것들이 지하에 다 들어가 있다니. 근데 이 아파트는 웃긴 게 지하 1층에 있어. 보통 지하 2층 아니면 3층 가거든. 장비들이 전부 다. 참 아파트 뭐 비싼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나 좋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첫날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간은 저를 지하 수차, 정문 경계 이것만 계속 시키더라. 다른 건 아니지. 근데 참 좋았던 건 이 아파트가 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 2시간 이렇게 줘요. 근데 웃긴 건 아파트 안에서만 밥을 먹어야 돼. 이 규정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슨 나폴리탄 계단처럼. 그러네요. 예. 옛날에는 몰랐는데 아파트 밖을 나가면 안 된다. 무조건 아파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나중에 그때 당시 제 위에 계시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만약에 큰 사고가 났다. 배에 뭐 누가 찔렸다. 아니면 뭐 넘어져갖고 심하게 다쳤다. 뭐 어쩌거냐. 여기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다 있고 여기서 조치를 하고 정신 차리면 병원 갈 수 있대. 이 얘기 듣고 이거 되겠다. 그렇게 한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예.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 지상의 근무자분 한 분이 도저히 못하겠다. 돈을 더 줘. 근데 그 사람이 부른 값이 제 급여값이에요. 그 정도 주면 내가 더 할게. 근데 못하겠대요. 또 준다 했는데 안 돼요. 여기 있다. 기빨려서 빨리 줄 것 같아.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2주 동안도 아파트에 장이사차가 뭔가 싣고 나가는 걸 많이 봤어요. 이사 들어온 날 해갖고 며칠 안 되면 실어 나가고 이랬거든. 저거 왜 저렇지? 솔직히 이런 의심은 품었는데 뭐 제가 못 봤으니까. 그렇게 이제 3주가 딱 돼가려는 찰나에 네. 그렇게 지상에 계신 분이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본사에서 전화가 왔죠. 익명씨 지상 좀 가라. 지상 가지 마라며 언제는 또. 참고로 저희 선왕님하고 이런 저는 반말 듣고 삽니다. 아니 가지 말하더만 이제 또 가라 하나. 나도 너 얘기 들었다. 네. 그거 받고는 못하겠다. 기빨려서 빨리 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러면 이 페이는 작지. 올려달라. 올라가서 해보고 괜찮으면 얘기해주면 내가 올려줄게. 어차피 나는 저거 회사 퇴사하면은 갈 때 더 많으니까 저거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더 올려줄게 이런 거요. 그냥 깔끔하게. 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3주의 첫날에 올라갔어요. 지상. 참고로 이 아파트도 보안들 숙소가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이 없어요. 뭐 미간을 했지 많이 이렇게 재택 같은 소리 하던데 지상에를 딱 갔는데 와 이분들 완전 중무장하고 있어요. 오. 방금 복에 방금 장갑에 곤봉에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건 다 들고 있더라. 예. 일종의 뭐 갑부들 사는 집이다 보니까 좀 섬세하게 경호하는갑다. 경호 겸 뭐 보안 업무를 하는갑다. 했는데 입이 가벼우신 분이 한 분 있었는가 봐. 예.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는데 아저씨 104동에 404호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4층을 재수없다 합니다. 사자가 없어요 원래. 근데 이 아파트는 그때 당시 옛날 기준이다 말입니까? 그러면 4층이 없어야 돼요 원래. 요즘은 4층 다 있는데 근데 4층에 404호랍니다. 이 아파트가 1, 2라인, 3, 4라인 이래 있는 게 아니고 1, 2라인은 없고 3, 4라인만 1, 2라인은 있긴 있는데 폐쇄가 돼 있어요. 못 들어가게 문이 딱 철문으로 달려 있어요. 이러니까 외부인 못 들어오게 하는갑다. 뭔가 일이 있으니까 지상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입주민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지. 그래 내가 이제 업무 방식을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 필요 없고 아까 얘기 들었지요. 회사동에 404호. 그래서 호출 오면 절대 가지 마라.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 마라. 그 집 아줌마 목 맺고 죽니 뭐 땡사를 하니 그래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우리가 뒤집어 쓰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사에서 다 책임져 준다 했으니까 절대 가지 마라. 아저씨 그 나간 아저씨 기억하죠? 예. 1년 동안 일 잘하다가 그때는 그래도 제정신이 있는데 며칠 전에 404호에서 전화 와서 갔다가 정신병동에서 한 며칠 살았대요. 예. 정신이 아니었대요. 근데 웃기는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사람이 산다는 증거거든. 그럼 세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갑다. 이 집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마지막에. 거기 사시는 분한테. 사동의 404호가 본래는 이런 집이 아니었대요. 신축 당시도 그렇고 진짜로 고급 자재들은 다 들어간 아파트예요. 뭐 프랑스 때 대리석에다가 막 어마무시했어요. 집 한 채에 어마무시했다 하더라고. 금액은 내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강남에서도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이 집이 왜 그랬냐? 그 안에서 사업가 한 분이 목을 봤대요. IMF 터졌을 때. 근데 지 혼자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와이프, 그래도 와이프는 또 임산부야. 그렇게 어찌 보면 인원수로 따지면 총 3명이죠. 예. 3명이 간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게 내가 신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게 있나? 남자만 죽은 것만 나와 있어. 그쪽에. 다른 건 안 나와. 웃긴 건 또 파악 얼마 쓰면. 근데 그때부터 집을 싹 청소하고 내부 인테리어 내장 싹 다 긁어냈대요. 긁어내고 청소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집이 팔렸대요. 근데 이사 오신 분이 1년을 못 버티는 거야.
아무런 증상은 없는데 거실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찬장이라 하죠. 거치대 같은 거, 뭐 술이나 이런 거 놓는 찬장. 아무 손도 안 했는데 그 찬장이 깨져버리고 술이 떨어지고 그리고 의자에서 곰팡이가 계속 피고 그리고 욕실에서는 욕실 위에 환풍기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환풍기가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근데 환풍기가 돌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집이 정전되기도 하고 또는 욕조 밑에 보면 세면대 위에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허건을 깨진. 그래서 처음에 이사 왔던 사람은 1년이었고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은 8개월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은 6개월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들보다는 2달을 못 버틴다. 예. 근데 못 버티고 나간 것까지 좋대요. 근데 그 집에 꼭 여자나 와이프가 있으면은 그 여자가 무조건 미친다. 100% 미친대. 남자들끼리만 사는 건 문제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은 미쳐가지고 인적 피해가 나는 그런 일은 없지. 오. 근데 웃긴 건 그때 제가 갔을 당시에 예. 이사 왔던 분이 작은 딸내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4살 정도 될 겁니다. 그 14살짜리가 밤만 되면 경비실에 호출을 합니다. 예. 아빠가 때려요. 누가 때려요 이러면서 신고를 받는 당사자가 놀라서 뛰어 올라갈 정도로. 근데 경찰에 신고도 못하게 하니까 신고도 못하지. 그럼 당시에 경비초소에서 당직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리를 하러 가야 돼요. 네. 돈값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꼭 누구 한 명 올라가려 하면은 그쪽에 있는 경비팀장분이 뛰어와서 말려. 가지 마라. 그렇게 말리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다하다 해서 애가 너무 애스럽게 그 404호에 제 위에 선임자분이 혼자 갔대. 근데 갔는데 그 집 앞 현관 입구에서 기절했다. 들어가서 기절했으면 또 괜찮은데 밖에서 벨도 누르기 전에 기절했대. 예. 왜냐하면 그 동네는 아파트 각 층별로 카메라가 다 있어요. 경비팀장분이 저한테 그 사람이 그 집 앞 현관에 갔다가 그냥 쓰러졌다. 예. 그냥 쓰러지면 상관이 없는데 쓰러져도 묘하게 난간 쪽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쓰러졌다. 오. 근데 아무도 안 갈랬단다. 겁이 나지 않느냐. 뭔가 이유가 있고 저서 지금 저 사람이 쓰러졌던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쓰러졌을 건데 겁이 나서 아무도 못 간다. 근데 하다 안 돼서 자기가 갔대. 예. 자기도 가서 내려오는데 전혀 부딪힐 사유가 없거든요. 404호 해봐야 4층밖에 안 됩니까? 4개층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못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업고 내려오는데 한 6번 불렀다.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응급조치 해가지고 예. 일단 정신 깨어가지고 뭔 일 있었냐 물어보고 여기서 지금 있었던 일은 항구해라. 오. 대신 병원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병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리를 어찌 보면은 예정돼 있던 거였죠. 본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 하더라. 결국은 제가 그냥 그 자리를 들어갔으니까 딱 경고도 들었고 다 조심했어요. 그런데 딱 때마침 그 집에서 사는 여자애가 현관을 향해서 나왔어요. 지상으로. 나왔는데 주위 동네 번호들이나 애기 엄마들이 보자마자 집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멀쩡하고 정상적인데 이랬는데 나오니까 막 진짜 애들 말마다 제 흙 퍼무어요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맨 땅에 흙을요. 그는 흙도 없는데 타일 드러내가지고 흙을 퍼먹고 있어요. 죽을 듯이. 그러니까 지 스스로 자야듯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다가 또 이러고.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내 딸애는 걱정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태가 안 좋아도. 뛰갔죠. 뛰가서 등 두드리면서 야 일어나 정신 차려 그러니까. 아가 말이 뒤집혀 있어. 흰잠 없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야 경비팀장 불렀지. 아이씨 저 집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분명히 사람 있을 거다 전화해봐라. 전화도 하기 싫어하더라 사람. 겁이 나. 하다 안 돼서 경비팀장한테 진짜 어떻게 되면은 내 나가서 다 오픈해준다. 그건 말고 해서 나 항고 안 한다. 일단 알겠다 하면서 그 집에 있잖아. 그 집에 오빠 되는 그 애의 오빠죠. 예. 오빠 되는 사람이야. 야도 상태가 좀 안 좋아. 다크서클 막 길게 늘어나 있고 내가 그래서 야 이래 봐. 네 동생이 이렇다. 지금 즉시 병원 데리고 가라. 근데 이 아들이 아파트 밖을 못 나가요. 겁을 내는 거야. 나가질 못해.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내가 욕 먹을 각오하고 둘이를 제가 손을 끌고 여자애는 내가 업고 무슨 말이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끌고 나가서 택시 타서 병원까지 보냈어요. 그게 다시 들어오는데 경비팀장이는 야, 네 몸부터 생각을 해라. 네 큰일 난다 이래. 왜요? 난 멀쩡하네. 지금 멀쩡하지. 한 며칠은 있어봐라. 그 며칠 동안 사람들이 내 옆에 나와요. 겁을 내가지고.
며칠 있다가 보니 그 집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갔어요, 결국.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웃긴 게 저거 아빠 없는 달만 그런 거야. 아빠가 있는 데는 말짱했다. 그렇게 또 이제 한 달이 넘었죠. 한 달 넘어갖고 이제 2달째에서 2주쯤 때 또 사건이 생겨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에는 공실이었습니다. 빈집이었죠. 근데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집 보여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실이나 이런 보안실에 미리 연락이 와요. 공인중개사 올라갈 거니까 평소 일반 아파트 보안들처럼 행동해라. 그 소리 들으면서 참 집값 안 떨구려고 나 바라간다. 근데 진짜 요원들이 일반 요원들처럼 막 쓸기만 쓸고 청소하는 척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야. 예. 나도 똑같이 해야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아줌마가 여성분이었는데 경비대장이 가서 하는 말이 이 집은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 얘기를. 근데 솔직히 말로 탈이 나든 말든 그건 우리 할 바 아니다. 저거 탈라는 거지. 이 아줌마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처음 듣는데. 원래 오늘 오실 분이 남성 공인중개사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여자성분이 오셨습니까? 라고 경비대장이 방해를 하고 그분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신 왔어요. 경비대장도 에이, 설마 집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 보러 와준 건데 문제 있겠나 해라고 넣었어요. 근데 10분 뒤에 고함을 치고 뛰어나오는 거야. 이 아줌마가 살려달라고. 옆에 집 보러 나가시는 분 쪄가지고 어이가 없네 이런 인상이고 아줌마는 막 놀래가지고 신발도 벗겨지고 뛰어와가지고 우리 경비실에 와가지고 아저씨 경찰을 해 경찰을 이런 거라. 내가 뭘 보셨는데 그랬어 내가. 그때 당시 앉아있는 게 제했으니까. 안에서 뭘 봤어요? 그래. 안에서 피 실려간 여자가 목이 없는 여자가 그 임산부 같다면서 그런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더라고요. 예. 칼 들고. 근데 그 집이 공실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옆에 왔던 집을 살려는 사람이 그때 아줌마 뛰어와서 얼마 있다 왔는데 와, 이 아줌마 쇼 진짜 잘하네. 연기력이 좋네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조롱을 했죠. 이 아저씨는. 내가 봐도 별 문제 없는데 이 아줌마 미쳤네. 그래갖고 경비대장이 하다 내서 이 아줌마를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고 경비대장이 눈치를 준 거야. 어차피 집 보러 오셨는데 아저씨도 사람들 이거 자주 보러 왔을 거니까 한번 봤을 거니까 올라가서 뭐 집만 보여드리고 같이 내려오자는 거야. 이제는 내보고 올라가지 말아야 그 정도 가지 말았잖습니까. 뭐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네. 이건 나중에 물어봐야지. 이러고 사시려고 하는 분하고 올라가서 집 구석구석 다 봤어요. 예. 근데 진짜로 거실에서 그 사람들이 옥 말고 죽었거든요. 근데 천장을 분명히 다 갈았어요. 밑에 타일도 싹 다 갈았어요. 예. 그런데 시커먼 흑점 같은 거 있죠. 와, 예. 사람이 매달면은 봉준이 뜨지 않습니까, 몸이? 발이 딱 있을 그 위치에 시커먼 흑점들이 예. 4개가 나란히 있어. 예, 보시기 전에 발로 스승 문 뗐어요. 뭐 묻었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 그냥 타일에 인쇄된 것처럼 뭔가 좀 착시 효과가 나는 그런 멍처럼 보여. 한참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띵하네. 근데 사시는 분이 괜찮네 이러면서 일단 제거 좀 해봐야 되겠다. 공인중개사분은 그랬답니까? 그러길래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세부내역을 제가 알아야죠. 우리는 일기 보안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팁으로 당시에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공인중개사보다 더 확실하게 알려줘서 고맙다면서. 그분은 가시고 경비대장한테 갔어요. 그 아줌마 어떻겠어요? 아줌마 병원 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원래 자기들 아파트에 오는 공인중개사 딱 정해져 있대요. 근데 그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으니까 딴 사람이 온 거지. 근데 여자로 온 거라. 여자로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경비대장한테 자, 이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업무 끝나시고 숙소 들어갈 때 저하고 소주 한잔 합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녁 9시 반인가 업무가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저녁 9시 되면은 교대를 합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주간 쪽이었으니까 교대를 하고 올라갔어요. 경비대장하고 대화하고 앉아서 새우깡에 소주 깔고 얘기를 했죠. 아니 도대체 뭐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냐. 아저씨네 그 무서운 얘기 해도 급시알도 안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얘기하시라. 딱 얘기를 해서요. 404호가 왜 저런지. 이게 자기도 듣는 얘기인데 부부가 목매고 죽은 집이 맞다. 근데 그 세모난까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에 무당이 찾아왔대요. 무당이. 그러니까 그 사시는 분들 중에도 좀 기가 센 분들이 있고 보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동대표 쪽에서 무당을 불렀다는 거예요. 좀 영한 분으로. 집을 딱 보더니만 무당이 도망갔대요. 얘는 못 오겠다. 겁이 나서 갈란다. 그러고 갔대. 근데 이 경비대장 분이 그 아파트 신축 때부터 있던 오래된 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네. 분액을 얘기해라니까. 왜 사람들이 들어가면 미친 것이며 우리 보고 밤에는 가지 말라더만 낮에는 또 가라 하는.
그 집 와이프분이 무당인 걸 속이고 결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신벌을 받은 게 아닐까. 네. 그리고 남자가 먼저 죽을려 했던 게 여자가 먼저 죽을려 했다. 그 아줌마가 그래서 죽으려고 오만 짓을 다 했답니다. 예. 근데 하던 데서는 남편이 결국은 같이 나간 거지. 아저씨가 어디서 들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나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 여자가 먼저 죽으려고 했었고, 예. 일짓을 다 하다가 아파트 직업 들은 데에서 시시한 거지.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아마 저 집도 적골 안 났을 거다. 그러면은 여자만 들어가면 잡혀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니까. 네. 남자는 멀쩡하다. 남자는 아무도 못 본다. 근데 여무당이나 여자가 가면은 귀신인지 아닌지 자기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막 칼 들고 와서 진짜 실감나게 찌른대요. 근데 찔리고 보면은 그 부위가 엄청 아프고 결국은 병원까지 간다. 근데 그 집에 살려고 여자가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네. 딱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점점점 사람이 미쳐간대. 미쳐가고 뭐 해괴망상한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본답니다. 근데 그 순간이 고비고 그걸 딱 넘어가면 그 여자는 거의 이제 폭력마가 되는 거죠. 본 사람마다 다 때린답니다. 때리고 욕하고 쌍욕하고 막 배들이까지 한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정신병으로 병원을 데리고 가려 하면은 또 괜찮아지고 오. 놔두면 또 싸운다. 그러니까 그 집 가족들은 돌아버려. 이게 정신병인지 아니면 귀신 들린 건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그거 흠퍼먹은 건 뭔데요? 가가가 아마 그 앞에 아줌마한테 달린 거 아닐까. 자기는 그래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보안들은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 옆에도 안 올라가고 다들 얘 옆에도 안 올라가는 그거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러면 뭐 남자한테 뭐 이상 한번 올라가보면 되겠네. 밤에는 가지 마라. 밤에는 왜요? 딱 잡으면 놈이 죽을 수도 있다. 네. 어차피 공실인데 볼 것도 없지 않느냐. 키져봐라. 항상 하는 말이 호기심이 사람을 잡습니다. 예. 그래 카드키 들고 올라갔어 제가. 경비 대장은 앞에서 말리는. 왜냐면 그때 당시 술이 좀 대놓으니까 간이 배밖에 나온 거지. 보통 같으면은 간이 쪼그라들었을 건데 배밖에 나오니까 나와봐라 갈 거다. 내가 올라가서 이상 없으면은 기간 꽉 채워서 일할 것이고 이상해서 뒤지면은 산재 처리해도 이랬거든. 경비 대장이 가봐라. 이제 포기했대요 당시에는.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어요. 탁탁탁 걸어 올라가는데 보통 아파트가 이게 아무리 밀폐가 잘 돼 있어도 네. 집에 있어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웬만하면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요. 예. 1층, 2층, 3층까지는 사람 사는 느낌이 나요. 근데 4층을 딱 올라왔는데 진짜 뒤지고 소리가 일절 안 들려요. 진짜로. 사람들 잘 시간도 아닌데. 근데 404호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404호 현관문만 봐도 어지러워요. 띵한 거가 머리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술 먹어서 그런가 보다.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분명히 아까 내가 낮에 들어갔을 때 커튼이 없었습니다. 여기. 커튼이 한 개도 없었어요. 닫지 않았어요. 근데 커튼이 쳐져 있어요. 암막 커튼. 암막 커튼인지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검은색 커튼이 쫙 닫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낮에는 벽이랑 바닥 색깔이 흰색과 살색이었는데 검해요. 브러쉬 없이 한밤중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새카매요. 근데 사람이 오기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까 예. 아까 낮에 봤던 게 궁금한 거야. 검은 점. 분명히 이건 내 혼자 본 게 아니고 그분도 봤다. 이게 뭐냐. 궁금하니까. 가서 뒤에다 대봤어요. 혼하셔가지고 봤는데 이게 점이 생긴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파였어요. 분명히 낮에는 내가 발로 못 댔을 때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 근데 깜깜한 데서 보니까 꼭 구멍 뚫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분명히 3층에서는 종했었다 했으니까 제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시끌시끌 했는데 그 구멍에서 흙점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막 살려달라는 시 애원하는 그런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보이고 보다가 이제 내가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는갑다. 그래서 이제 거실은 놔두고 안방을 가봤죠. 안방을 가는데 문이 안 열려요. 분명히 아까 내가 낮에 문을 열고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문을 막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서 이상해서 인기척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문에 길을 살 대봤어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속도의 말을 사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인가 본데 조졌다. 내려가자. 나갈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뭐지 이거? 드디어 내가 미쳤나 이래가고. 아닌데
나는 그래 미칠 레벨은 아닌데. 근데 발이 안 떨어서 움직이는데 계속 안 떨어요. 다리가 움직이더라. 진짜. 몸이 얼어가지고. 그래 한참 한 5분간을 그렇게 끙거리는데 갑자기 뒤에 문이 쓱 열리는. 뒤를 돌아봐야 말아야 싶더라고. 근데 딱 때마침 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다시 걸어 나가려 하는데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웬 아저씨가 목에 밧줄 달고 쌍시칼 들고 저한테 덤비더라고. 사람이 이게 놀래다 보니까 순간 뒤로 넘어진 거야. 근데 기절은 안 했어요. 보통 그 정도에서 기절을 한다는데. 기절은 안 하고 어떻게든 팔을 붙잡고 내가 앉으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 근데 딱 때마침 우리 경비대장이 하도 걱정이 되니까 몇 명을 더 끌고 왔어. 사람이 많을수록 겁은 안 나니까. 와갖고 문 탁 열고 들어오자마자 내가 막 끙거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이씨 하면서 뭐하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그 위를 보니까 없어 사람이. 내가 혼자 이기라고 이러면서 경비대장님 여기 왜 올라오지 말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듣지. 이러면서. 예. 이거 확실히 귀신집 맞는 겁니다. 이런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야. 아파트라는 동네가 다 그래요. 누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직구 안 떨고 오려고 어떻게든 간에 덮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정도까지 알았는데 이 4층 근처도 나왔대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403호는 어떻게 삽니까? 물어봐. 안 그렇습니까? 403호가 바로 그 집 앞에 살잖아요. 제일 쫄릴 거 아닙니까? 다 알 건데. 근데 403호가 어떤 집이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내가 놀랬네. 당집이래. 무당. 예. 두 분이 사신대. 무당끼리 결혼해갖고 사시는 거예요. 박수무당, 선녀무당 이래갖고 두 분이 사신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여기는 자기 집처럼 해갖고 향냄새도 이런 거 일단 안 난대요. 근데 이 두 분이 사시는데 이분들은 아까 7시 반에 들어왔다. 저녁 7시 반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올라갔을 당시 사람이 있었던 소리야. 그래서 내가 무당이라서 그 집은 조용해는 없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4층 근처도 안 갔어요. 진짜. 내가 제일 무서웠던 데가 그를 갔다가 발이 안 떨어진 그런 느낌이 나니까 가야 다 싫어. 일은 할만한데 왜 사람들 가지 말라는 이유를 알겠더라. 그렇게 이제 상기로를 찍고 나왔어요. 예.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기존에 일하던 분들도 다 나갔어요. 이제 텅텅 비었죠. 공실이죠. 그런데 흉가 체험한다고 가시는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주소지를 딱 보니까 그 집이야. 예. 흉가 체험단이 갔답니다. 근데 그 후기를 읽어보니까 절대 가지 마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흉가 체험하는데 솔직히 남자만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가고. 갔다 하면 씨인 거야. 씨든가 미치든가. 예.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씨인데. 씨이고 미치고 씨이고 미치고. 근데 요번에 서하님께서 해줬던 말이 어떤 말이 기억이 난다면 403호 무당집 있죠. 예. 이 집이 알고 보니까 404호 그 가족 최초에 돌아가셨던 분들 두 분이 친척이랍니다. 친척인데 집값이 그때 당시에 20억 넘었어요. 내 기획사에. 이것도 돈에 설킨 거예요. 네. 집이 계속 저런 일이 생겨 집값이 툭툭 떨어질 거 아닙니까? 최저가로 쭉쭉 들어가서 최악이 돼가지고 똥값이 됐을 때 이분들이 매입하려 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매입을 했대. 네. 매입을 하고 어차피 재건축하면은 건설사에서 호실마달로 해갖고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그러고 와서 계약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대요. 지금 이사를 나갔대요. 예. 이 소장님이 한 말이 아마 그 사건 모두가 저 무당이 벌인 짓일 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 중에 그냥 죽는 거랑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가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대요. 그렇겠죠. 원하는 애 그 레벨이 막 거의 지구 종말급이라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레벨이 틀리대요. 그런 사람이 돌아가신 자리에서 아무런 재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니까.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사념이 남겠죠. 원념이 남고 하다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귀신이 봤을 때는 빡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죽어서 작살났는데 네.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 게 보니까 배알이 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쌓여갔던 게 터진 거래요. 그래서 이 집을 매입할 때 진짜 단돈 3억도 안 들어갔다. 네. 계산받는 건 어마무시하게 받았다. 현재는 그 라인만 먼저 밀렸다더라고요. 오. 그 라인만 먼저 밀리고 나머지 라인은 아직 살아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소장님은 그런 얘기를 끝냈어요. 네. 근데 사장님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404호 아랫집, 304호 집 주인이야. 아. 나는 몰랐는데, 진짜 이때까지 한 번도 몰랐는데. 그럼 당신은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아니지, 사람이 돈 앞에 가면은 다 착해지는 거다 하면서. 근데 뭐 어차피 뭐 큰일 없었으면 됐지 안 그렇나 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으니까 20년들이 좀 많아서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찝찝하게 끝났습니다, 일이. 진짜 이런 아파트는 겁나. 일단은 뭐 강남이라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어딘지 뭐 지칭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막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랄 뿐인데, 오늘 익명님께서 404호에 관련된 사실상 좀 나폴리탄 괴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없었죠. 괴담류가.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한참 뒤에 이제 기억을 했던 게, 네. 나폴리탄 계산을 요 근래전에서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뉘앙스가 그때 당시 경비대장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수칙을 지켜라.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안 지키면 뒤진다. 이런 말. 지구 종말급 또 그런 원한을 가졌던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 익명님께서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굉장히 좀 생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일을 하지 않고서는 또 모르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아파트라고 찾아보셔도 아무 효과 없을 겁니다. 여기는 재개발이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웬만하면 다 찾아보는데 네. 제 정보통 알고서는 그거 찾기가 힘들대요. 다. 또 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네요, 익명님께서. 그렇죠. 어차피 못 찾거든 저거는. 가더라도 그렇죠. 괜히 잘못 들어가서 잡히가면 본인 맛. 항상 아직도 보안을 있습니다. 그게. 그럼요. 사유지나 이런 곳은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오늘 익명님께서 이렇게 또 무서운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익명님께서는 아파트 괴담을 정말 많이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아파트 이런 보안 직업 괴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돌비 익명이라고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거기서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쿠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연속으로 읽으면 바쿠스님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쿠스님으로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바쿠스님. 들리나요? 네, 바쿠스님 맞죠? 네네. 나 애기가 받은 줄 알고. 제 목소리가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지셨어요? 초등학생 같아요. 와, 약간 좀 목소리 듣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동생분이나 아니면 여보세요? 네. 이렇게 잘못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계셔? 그러면, 네, 바꿔주실래? 그러면, 예, 엄마, 이렇게, 이 느낌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바쿠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믿기지 않지만 성인이십니다. 그죠? 네. 자, 오늘 바쿠스님께서 다시 한번 또 시들무 찾아와 주셨고, 시들무 공식 거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어릴 적 했던 놀이들을 다 박살내고 다니시거든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놀이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리십니다. 바쿠스예요! 일단 실명 대신해서 그냥 김돌비? 이런 식으로 부를게요. 네. 저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교류를 되게 자주 하는데 두 분께서 문화재 복원 일을 하시거든요. 엄청 어릴 때부터 그냥 좀 옛날 얘기 듣듯이 다양한 지역의 문화나 전통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듣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또 문화재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좀 그런 문화나 그런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은. 예. 그래서 언니들은 좀 그림 쪽으로 갔던 거고, 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나 문화 그 자체를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때 했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좀 확고하게 문화인류학자라는 꿈을 가졌었어요. 와, 쉽지 않은데, 그죠? 왜 학기 초에 장래희망 적어서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 치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장래희망을 적어서 내서 그랬는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좀 기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5학년 1학기를 지내던 어느 날에 네. 저를 교무실로 부르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게 해외 답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나라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민간 외교관으로 위촉을 해갖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인데 네. 이게 12살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작년엔 제가 11살이었으니까 나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12살이라 5학년이고 나이가 돼서 기억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당시에 제가 좀 동아시아 그쪽에 관심이 많았고 일본에 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에 문화 교류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면접이나 서류 이런 심사들도 있었고 몇 개월의 교육 기간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기는 했는데 저는 이미 그 포스터를 본 순간 진짜 이미 일본에 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얘기를 아침 조회 시간에 교무실에서 듣고 포스터를 받았는데 그날 진짜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 내내 막 가슴 뛰고 막 설레고 이래갖고 수업에 집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약간 좀 붕붕 떠서 수업을 듣다가 방과 후에 바둑 막 이런 게 있었는데도 그냥 급한 일 있다고 다 막 째고 그냥 바로 집으로 달려가갖고 부모님한테 그 포스터를 보여드렸어요. 신나가지고 그냥 다 스킵하고 다짜고짜 일본어 강의 사달라고 막 그렇게 오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애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부모님 눈에는 보였던 거죠. 네. 그 포스터에 한국류는 자부담이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재보니까 한국류에다가 뭐 숙박비, 뭐 식비 이런 거 다 이것저것 합하면은 거의 한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5학년 때 언니들이 지금 한창 막 미술한다고 학원비나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던 시기여서 부모님 입장에선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진짜로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제가 12살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까지 싸운 적이 없었다 싶을 정도로. 일단은 너무 서러웠던 거죠. 언니들한테는 미술학원비를 1년에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서 저한테는 200~300만 원도 투자를 못 해준다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할머니한테 전화해갖고 막 울면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께서 막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러면서 하루만 굶어도 허락해줄 거라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식 투쟁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거죠. 12살이 할 수 있는 좀 최대한의 의지 표현? 이게 단식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도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부모님께 쌩이 막 전화해서 아이가 급식을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전화도 해주시고 진짜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지금 와서 부모님도 모르시는 얘기긴 한데 사실 급식은 먹었는데 집에선 이틀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약간 애가 좀 쪼르다가 말겠지 했었는데 제가 진짜 이틀을 굶어버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그냥 신청해 줄 테니까 면접까지 통과하면은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제가 떨어질 줄 알고 해주신 말씀 같은데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 네. 이 프로그램이 말하는 그 문화 교류라는 게 가서 공연하는 걸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아, 예. 공식적으로 이제 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니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공연을 할 정도의 끼가 있어야 되고 외국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할 정도의 그런 자신감이나 좀 깡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좀 평범한 애들이 하기보다는 아이돌이나 배우 이쪽으로 좀 무대 지망하는. 경험을 쌓고자 막 이런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미 다 알아보신 거죠.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하게 해주자 하고 좀 그냥 그런 식으로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류 심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1차로 서류 심사는 제 성적이 그렇게 막 낮은 편이 아니어서 잘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2차 면접이 있으니까 오. 그냥 막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런 걸 막 달달 외워갖고
진짜 누가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외우고 혹시 몰라서 일본어나 싱가포르 그쪽 언어로도 막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인데 진짜로 단장 선고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지원번호 몇 번? 김돌비입니다. 이렇게 시작해갖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러면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좀 애기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면접관님들 눈빛이 그냥 좀 아이고 기특해라 하면서 좀 서글서글한 그런 눈망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망의 면접날이 왔고 열심히 외웠던 대로 자기소개를 잘 했는데 다짜고짜 특기가 있으면 보여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원 가져온 게 있으면 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아,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춰야 되는구나. 그걸 처음 알게 돼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여기서 내 빼면은 100% 탈락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갖고 진짜 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우렁차게 소리치고 주섬주섬 찍찍이 신발 벗고서 제일 그래도 나름 자신이 있었던 고려 품새를 했죠. 이야, 품새죠. 약간 그 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품띠부터 약간 좀 대우해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인정해주죠, 품띠. 예. 그래서 좀 다들 처음엔 좀 어이없어 하셨지만 제가 좀 되게 진지하게 꿋꿋하게 하니까 막 엄청 웃으시면서 제가 한국의 뭐 태권도가 갖는 막 전통적인 의미 막 이런 것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으니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누가 머리통 때려갖고 발표일에 깨워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2주 정도를 기다렸는데 네. 학교에서 발표를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합격이 돼서 그 아래에는 막 이제 OT랑 시간, 장소,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막 이런 것들 뜨고 이제 부모님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얘가 붙어버린 거니까 예. 뭐 약속한 걸 모를 수도 없고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진짜 이런 경험을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그 팀원들을 구성을 해서 같이 무대 준비도 하고 진짜 무슨 아이돌처럼 식단 관리도 하고 외국어 수업도 하고 하면서 연습생 비슷한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춤은 하나도 몰랐는데 6개월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하니까 되기는 되더라고요. 팀 이름이 스페어였거든요. 이게 약간 좀 다른 팀들은 그때 좀 한창 유행했던 강남 스타일? 그때가 진짜 딱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거 추거나 아니면 일본 전통 동화 중에서 뭐 배꼽에서 금가루가 나오는 여자아이 이야기인가? 그 전통 동화를 이용해서 약간 연극 같은 걸 했었고 저희 팀은 퓨전으로 일본의 전통 우산춤이 있는데 그거를 케이팝에 맞춰가지고 창작해서 하나 했었거든요. 그거를 일본의 초등학교는 작은 그 축제인데 마츠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나 소극장 이런 데를 돌면서 계속 공연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반응도 되게 좋고 그래서 되게 보람찼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무대 서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건데 진짜로 공기가 차갑다고 하나? 약간 스포트라이트도 막 비치고 사람들이 막 함성도 질러주고 이게 인이어를 끼면은 같이 끼고 있는 멤버들 숨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진짜 평생 뭐 잊지 못할 만큼 되게 강렬했던 기억이었는데 그땐 약간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제가 혹시 아이돌이 천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민간 외교관 신분으로 가게 됐는데 네. 5박 6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5박 6일 중에서 네 번째 일정이 일본에 있는 초등학교였는데 원래 가기로 한 곳에 지진 위험 소식이 있어갖고 급하게 일정이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급하게 바뀐 일정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공연을 준비하거나 무대를 준비하거나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학생들이랑 일본 전통놀이를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팀별로 이제 그 일본 학생들이랑 짝을 4-5명씩 지어가지고 놀이를 배우고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했던 놀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그거인 알죠. 다루마상가 고른다? 이것도 있고 켄타마한가 해서 줄로 연결된 공을 막대 그 컵에다가 올리는 놀이인데 이건 좀 보신 분들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놀이들을 또 배우고 해봤는데
그 중에 카고메 놀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 놀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중간에 한 애가 가운데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나머지 애들이 동그랗게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카고메 카고메 카고노 나카모토리와 이츠 이츠 데야루 요하노 켄노바니 츠르토 카메가 스베타 무시노 소멘타레 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뜻이 뭐지? 아, 이게 뜻도 찾아봤는데 카고메 카고메 바구니 속의 새는 언제 나올까나 동뜨는 새벽밤에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졌네. 뒤에 있는 건 누구? 하는 노래인데 예. 뒤에 있는 건 누구? 하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가 끝나면은 아이들이 다 멈춰서고 중간에 눈을 감고 앉아있던 애가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 맞추는 거예요. 아, 예. 나중에 이거는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일본의 그 길상도 같은 걸 해석하다가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졌다는 부분이 유산을 뜻한다는 걸 좀 알게 돼갖고 헐. 이런 노래를 애들이 부르나 싶어서 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긴 해요. 어쨌든 뭐 서로 이름이나 외우자 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조 애들이랑 통선명을 하고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몇 바퀴를 돌아도 그냥 당연히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연히 그냥 몇 번 맞추는 게 다여갖고 솔직히 좀 더 무한해지는 놀이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한창 막 놀이를 배우고 하는 그 부스가 있었는데 그 너머에 운동장 스탠드에 혼자 앉아있는 애가 보이는 거예요.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애들을 보면 좀 챙겨주고 싶어 하긴 하는데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는 타입은 아니라서 좀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저희 리더였던 그 팀의 리더 언니가 진짜 좀 성격이 겉돌거나 좀 소외되는 애 보면 절대 못 지나치거든요. 그게 계속 좀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쟤도 같이 끼워갖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희도 뭐 같이 여럿이 살수록 더 좋고 혼자 앉아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니가 이제 일본어를 일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예. 쟤도 여기 학생 같은데 같이 끼워서 하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좀 애들이 다들 좀 내키지 않아 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를 언니도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거 따돌림 하는 건가? 일부러 소외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 애들을 뒤에 남겨두고 그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한테 막 뛰어가면서 일본어로 카고메 놀이 같이 하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그 여자애가 뭔가 좀 계속 저기 근처에 있는 일본 학생들 눈치를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계속 같이 하자고 하니까 오기는 오는데 스탠드에서 내려와서 계속 웅크리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어차피 술래는 가운데서 눈 감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애를 술래로 정하고 저희 팀원이 7명인데 이렇게 돌면서 카고메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를 다 부르고 멈춰서서 기다리는 거죠. 얘가 이제 뒤에 있는 사람 이름을 맞춰야 되니까. 뒤에는 제가 서 있었어요. 제가 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멈췄을 예. 때. 사실 맞출 거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좀 일본 학생들이 은근히 걔를 따돌리는 게 보이니까 좀 보란듯이 놀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끝나고 잠깐 정적이 흐르는데 나지막하게 걔가 김돌비하고 제 이름을 중얼중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신소리 같긴 한데 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뭐야 신기하다 맞췄다 하고 잘했다고 애한테 다가가는데 얘가 계속 등 돌린 채 쪼그리고 앉아갖고 치즈키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치즈키가 일본어로 계속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놀이를 더 하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뱅뱅 돌고 또 멈춰 섰죠. 이번에 뒤에 선 친구는 저랑 동갑이어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가명이긴 한데 지혜라고 부를게요. 지혜, 예. 네네. 근데 그 애가 말한 이름은 지혜가 아니었고 가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저희는 이 친구 이름은 가람이 아니고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놀이 취지 자체가 저희가 이름을 서로 알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얘 이름은 지혜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무시하고 스즈키 하면서 재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하자고. 예. 그래서 저희도 말하려고 하다가 눈치 보면서 다시 하자는 건가 하고 또 게임을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3번, 4번을 했는데 그때 딱 한 번 이름 잘못 맞춘 거 빼고는 계속 정확하게 다 맞추는 거예요. 7명인데 아무리 우연이어도 이게 가능한가 싶어갖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누가 신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래가 끝나기 직전에 옆에 있던 그 리더 언니를 끌어다가 걔 뒤에 둘이 함께 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호를 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걔가 뒤에선 저랑 리더 언니 2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신기한 게 아니고 약간 소름이 끼쳐갖고 얘가 작은 등이 이렇게 엎드려서 보이는데 이게 오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그만하고 싶은데 얘는 계속 얼굴을 막 자기 무릎에다 묻고서 스즈키 하면서 계속 재촉하고 있고 하니까 예. 마침 이제 저희가 부스를 이탈해 있으니까 멘토 선생님께서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야겠다 하면서 인사를 막 하면서 갈게 했는데 계속 막 하자고 추즈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꺼림직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왔으니까 버스에 올랐는데 버스 바로 옆에 제가 지혜랑 앉았었거든요. 그 2번째 게임 때 뒤에 서 있었던 친구 있잖아요. 근데 지혜가 아까 이름 불렸을 때부터 약간 좀 계속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걔가 이름을 지나치게 잘 맞추니까 좀 소름 끼쳐서 그런가 하고 근데 걔 진짜 어떻게 맞췄을까 하면서 말을 걸어봤거든요. 근데 지혜가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막 몸을 엄청 불안하게 막 좀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본인이 지금 쓰는 지혜라는 이름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한자로 바꾼 이름이고 원래는 그 애가 맞춘 가람이 본명이었대요. 한국은 특히 좀 한번 이름을 쓸 일이 많으니까 어릴 때 쓰던 그런 순우리말 이름은 나중에 불편할 것 같아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몰랐던 친구의 본명을 어떻게 알고 맞춘 걸까 이러면서 둘이 막 소름 돋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른 팀원들이 옆에서 듣다가 그거 지금 그 후지아란가 아즈카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름은 모르는데 우리는 카고메 놀이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팀원 말이 원래 그 애가 걔네 팀이랑 같은 조였는데 일본 학생들이 아즈카는 게임하기 싫다고 해서 돌아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걔가 그 스탠드에 혼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팀원은 그냥 좀 놀이가 하기 싫은 것보다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놀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스탠드에 앉아있던 애가 그 애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걘가 보다 하고 말을 걸어본 거예요. 예.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 팀원이 근데 너네 왜 아즈카 이름을 몰라? 통성명도 안 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길래 같이 가서 한 거라서 우리도 이름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팀원이 아니 그럼 걔가 너네 이름을 어떻게 알고 게임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저희끼리 부르는 걸 들었어도 저는 사실 약간 본명인 김돌비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고 솔이라고 예명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지 않고선 제 이름을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리더 언니가 카구메 놀이 하자고 불렀을 때도 그냥 카구메 놀이 하자 말고 따로 대화하는 거 보지도 못했고 저희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이게 갑자기 바뀐 일정이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 프로필이 학교로 전달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상한 거죠. 어떻게 저희 이름을 알고 4번이나 게임을 했는데 이름을 어떻게 맞췄지 싶은 거죠. 찝찝하긴 한데 이게 또 금방 막 공연하고 일정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일을 잊고서 그냥 잘 지내고 해답사단 프로그램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간 거라서 돌아가자마자 학교로 가게 됐는데 예.
학교로 돌아간 뒤에도 일본에 방문했던 그 초등학교랑 계속 연락을 하고 교류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학교에 있는 그 1인 1역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본에도 교류위원이라는 그런 역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학교랑도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이렇게 편지나 소포를 주고받고 하면서 문화를 알리는 자료나 물건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한 거죠. 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꾸준하게 연락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마지막 교류 활동이었던 6학년 겨울방학 전날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학교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일본 전통 옷인 그 유카타랑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 중에 호쿠사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파도 그림 있거든요. 그 그림 엽서 하나랑 한쪽 눈만 칠해진 달마 인형 그거랑 마츠리 팜플렛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달마 인형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초등학교 레크레이션 시간에 그 일본 학생들이랑 같이 체험한다고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인형을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같이 온 설명서를 읽고 그날 종례 시간에 물건들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죠. 네. 교류위원이 하는 일이 좀 단순하게 교류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설명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일본은 좀 특히 달마에 대한 놀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 마지막에 그림을 제가 그려가지고 사진을 보내드렸었는데 달마 인형이 있거든요. 본 적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 눈이 그려지지 않은 달마 인형에다가 예. 소원이 생기면은 한쪽 눈을 칠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나머지 눈을 채워서 그리는 그런 구복 신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인형은 한쪽 눈이 칠해진 걸 보니까 어떤 소원을 빌었나 보네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달마의 인형 밑면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떼서 보니까 바닥면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정확하게 제 이름, 이렇게 김돌비 이렇게 쓰여 있었고 그 뒤에는 아즈카라는 이름도 쓰여 있었어요. 예? 사실 그 이름을 봤을 때는 바로 그 여자애가 생각나지는 않았었고 그냥 좀 마지막 교류다 보니까 편지를 써주셨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설명을 이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하고 주머니에 챙겨서 넣어놨었어요. 설명을 이렇게 잘 마치고 종례까지 끝난 다음에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교실은 제가 정리할 게 남아서 저만 남아있었거든요. 이게 방학식 전이다 보니까 단축 수업을 해서 아직 좀 창문으로 막 햇빛이 들어오고 좀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창문을 기대서 아까 봤던 그 종이를 펼쳐서 보는데 일본어로 된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맨 윗줄에 술래는 김돌비 이렇게 제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카고메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 맨 아래에 아즈카하고 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예. 그래서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이해를 하고 나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는 거예요. 카고메 노래 그 소리가 막 귀에 앵앵 울리는 것 같고 잊고 있었던 그 아즈카라는 그 여자의 엎드리고 있는 등이 생각이 나면서 쪽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놀이 자체가 가운데 술래가 앉아있고 노래를 들으면서 빙빙 돈 다음에 술래 뒤에 있는 사람을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술래는 김도일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젠 제가 술래라는 거고 술래는 노래가 끝나면 제 바로 뒤에 선 사람의 이름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쪽지에 따르면은 바로 뒤에 선 사람은 아즈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그날 막 뱅뱅 돌면서 계속 봤던 쪼그려 앉아있는 그 아즈카 등이 떠오르면서 저희들 그림자가 겹쳐진 가운데서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신소리 같은 그 음성이 지금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이 막 그 긴장하면 입에서 신나는 그런 느낌 아세요? 입에서 막 신맛이 나고 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사실 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 교류인데 이런 장난을 치나 하는 좀 화난 그런 마음도 있어서 바로 교류위원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보내주신 교류 물건을 받았는데 혹시 아즈카라는 학생이 교류 위원 중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쪽에서 대답을 하는데 일본은 좀 성이랑 이름이랑 부를 때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후지와라 아즈카 맞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후지와라 아즈카가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막 엄청 곤란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학교 학생의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러면서 막 자세한 내용을 자꾸 피하길래 그냥 같이 교류위원을 하면서 친해졌던 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명이긴 한데 매구미라고 부를게요. 저는 또 애칭처럼 매구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학교 학생이랑 전화를 해서 매구한테 학교에서 혹시 내가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아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이게 쉬쉬하면서 묻어가려고 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좀 얘기하는 게 거의 금기되어 있다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아즈카라는 여자애는 한여름에 그 엄청 더울 때 운동장 한가운데서 혼자 뱅글뱅글 돌다가 일사병에 걸려갖고 쓰러져서 죽었대요. 근데 그렇게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바로 옆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애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 애를 못 봤대요. 이거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인데 아즈카가 죽었던 그날에 체육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 일부가 신소리로 누가 카구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선 좀 그렇게 괴담처럼 이렇게 묻혀버렸는데 매구가 얘기해주는 상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실 아즈카가 교내에서 좀 귀신을 본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학생들이 좀 애가 음침하고 으슥하고 하니까 기피하게 됐나 봐요. 몇몇 애들은 다 피하고 좀 방관하는 느낌이었고 진짜 소수의 몇몇 한 대여섯 명 되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그 여자애를 괴롭힌 거예요. 아이고. 근데 여러 명한테 이렇게 둘러싸여갖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웅크리고 앉아서 뱅뱅 돌면서 하는 그 카구의 놀이랑 좀 이미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방관하는 애들 사이에서 아즈카가 괴롭힘을 당하면 카구의 놀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못 봤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예. 애가 더운 여름에 밖에서 어린 여자애가 돌고 있으면 누구라도 가서 말리거나 데리고 실내로 돌아와야 되는데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 애를 사람들이 투명인간처럼 못 본 척한 거죠. 네. 뭔가 그 생각을 하는데 계속 등 뒤가 서늘한 거예요. 아즈카가 카고메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서 뱅뱅 도는데 네. 술래는 저라고 했잖아요. 왠지 등 뒤에 그 애가 진짜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들면서 와 그래서 뒤를 확 돌아봤는데 그 민트색 커튼? 그런 게 저희 학교는 있었는데 그게 막 나부끼면서 바람에 예. 근데 그 커튼 뒤에 창틀에 올려져 있는 아까 친구들한테 설명을 했던 달마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인형이. 예. 근데 그 인형에 눈이 양쪽이 다 그려져 있었어요. 아까는 분명 한쪽만 칠해져 있었거든요. 그걸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애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애들도 다 받아들였으니까 분명 한쪽만 칠해져 있던 게 확실한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 한쪽 눈까지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생각을 해봤을 때 아즈카는 그 카구메 놀이라고 친구들이 불렀던 게 사실 그 애한테는 괴롭힘이었던 거잖아요. 괴롭힘에 당하는 술래라는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놀이 자체가 가운데 혼자 앉아서 이렇게 둘러싸인 채로 좀 얼굴에 이렇게 무릎에 묻고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자신한테 막 때리고 발길질하고 하는 그 애들을 보고 어쩌면 이 술래 자리를 벗어나서 그 아이들의 위치로 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소원으로 적었고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아즈카가 제 뒤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와,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교실에 아무것도 없고 햇볕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람도 약간 좀 스산하게 불고 하니까 되게 좀 무서운 분위기인 것 같은 거예요. 달마라는 전설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 달마 전설이 수양하다가 잠이 오니까
안 자려고 스스로 눈꺼풀을 뜯어버렸다고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렇게 찢어져갖고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눈꺼풀이 있어 동그랗게 안 떠지잖아요. 달마 인형을 보면 눈이 땡그랗게 떠져 있는데 이게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스스로 눈꺼풀을 뜯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거든요. 네. 그 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무릎에 파묻었던 고개를 든다면 그런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로 약간 좀 아무것도 없는데 등 뒤에 뭔가 좀 싸하거나 인기척이 아무도 없는데 느껴지거나 할 때마다 그 애가 나직하게 제 이름을 불렀던 소리가 막 좀 울리면서 그 목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눈에 칠한 것처럼 소원이 이루어진 게 맞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내 뒤에 있을 텐데 뱅글뱅글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와 나중엔 뭔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씻고 있을 때나 그냥 걷고 있을 때나 뒤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그 막 닮아 눈이 생각이 나서 한동안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와, 예. 이렇게 오늘 얘기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막 그런 네. 고민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이름을 불러서 이 노래를 아. 끝을 낼까? 뭐 이런 고민? 그렇긴 한데 이 놀이 자체가 얘가 계속 막 치즈키 하면서 계속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왠지 안 끝날 것 같다는 느낌? 계속 반복되는. 네. 아, 그래서 애초에 그냥 이름 자체를 부르지도 않으시고 그랬구나. 그렇죠. 애초에 저희는 통성명도 안 했는데 예.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소름 끼치는 거죠. 맞네요. 와. 아, 네. 근데 나 바쿠스님 얘기 못 듣겠어. 너무 이게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막 공기가 차가워져가지고. 아, 그래요? 아, 처음에 그 숨바꼭질 이야기도 그렇고. 아, 이거 힘들어요. 이야기 듣기가. 굉장히. 이번에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아니요. 그래도 소름이 쫙 끼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쿠스님의 이야기는 믿고 저희가 또 듣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뭐가 있다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러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오늘 바쿠스님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바쿠스님 이야기는요, 꼭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돌비 바쿠스 검색하시면 숨바꼭질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거 진짜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공포에 면역이 생겼다고 느끼는 분들은 다 박살 내실 거예요, 아마도. 예, 그래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실 거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